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영상을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대항력 임차인에 대한 조사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의 장점은 부동산 대책에 영향이 없죠.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크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거의 영향이 없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판례적인 걸로 바뀌는 게 조금씩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 아리송한 내용들을 하진 않으니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성남시 분당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각물건 명세서부터 살펴봐야죠. 경매물건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인수상에 대한 파악입니다. 낙찰을 받고 났더니 낙찰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수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최선순위 설정일자라는 근저당권자 있는데 2014년 10월 30일 날 근저당이 있는데, 이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른 신고자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전입을 했죠. 최땡환 씨는 2003년도에 전입을 했고 근저당보다는 전입이 빠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그래서 배당 순서는 세입자는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배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배당이 늦게 되기는 하지만 근저당이 만약에 배당이 다 돼버린다면, 세입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물건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도 하지만 일단 최우선 변제까지 복잡하니까 일단 얘기를 빼고 할게요. 어차피 인수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만 본다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피고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땡환 씨는 채무자 최땡우 씨와 부자관계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부자관계에는 임대차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에 대한 참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정확히 따진다면 성립을 안 할 이유는 없죠. 성립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성립하는 케이스를 보기가 힘든 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관계에 과연 임대차를 할까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볼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자, 물건 봐보시면 일단 여기에 일부라고 신고했습니다. 일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부에 최땡환 씨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소유자는 최땡우 씨로 채무자이죠. 우씨로.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부자관계인데 같은 집에 살고 있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게 임대차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같이 부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립을 해? 근데 하나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봐보시면 소유권 이전을 봐보니까 현재 소유자 최땡우 씨는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의경매로. 그래서 83년생 최땡우 씨인 걸 봐서 아마도 여기에 최땡환 씨는 누구예요? 최땡우 씨의 아버지로 보입니다. 그죠?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부자관계죠. 83년생의 그 자녀가 있을 가능성보다는 아버지의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어쨌든 만약에 최땡우 씨 아들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기 전에 만약에 최땡환 씨가 원래 세입자였다면, 세입자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낙찰을 받았다면, 임대차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에 경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세입자인 상태에서 아들이 낙찰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랬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과거 현황 조사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대주 최땡환 씨는 채무자 겸 소유자 배땡숙 씨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내용이 이제 보이시죠? 이런 내용이구나.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소유자 어머니인 배땡숙 씨가 있었고, 그리고 배우자인 아버지 최땡환 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소유자 배 씨와 아버지인 최땡환 씨는 배우자인 배 씨는 두 사람 관계는 부부죠. 부부 관계는 당연히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배땡수 씨의 명의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나왔죠. 경매가 나와서 누가 낙찰을 받아요? 아들 최땡우 씨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상황이 이럽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사람 간의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들 최 씨가 낙찰을 받을 때, 그럼 그때 다시 임대차 계획을 했을 수 있냐? 부적항에 당연히 이 임대차 계획 했을 리는 없겠죠. 어쨌든 권리상으로 봐볼게요. 2014년에 이제 임명의 경매 매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봐보시면 2014년 10월 31일 날 뭘 했어요?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고 최땡우 씨에게 이전이 됐죠. 2014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31일 날 뭘 했어요?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 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건 뭐예요? 소유자, 원래 그 소유자가 되면서, 최땡우 씨가 되면서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최땡은 씨가 세입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세입자로 주장을 했다면, 소유자인 배우자, 이 배땡숙 씨와 임대차 관계 없죠. 소유자인 상태에서, 소유자의 가족인 상태에서 임대차로 바뀐다면, 바뀌는 시점,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된 시점에 뭘 한 걸로 봐요? 전입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된 시점에 전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즉, 2014년 10월 31일 날 전입은 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최땡한 씨의 전입은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죠? 2014년 10월 31일 날 전입을 한 것으로 보므로, 즉 11월 1일 0시에 그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보다 무슨 순위예요? 후순위가 되는 거죠. 즉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걸 수도 있는데 이해되시죠? 소유자인 배우자 아내인 상태와 그 다음에 남편인 최땡환 씨의 아버지인 상태에서 아들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 설정이 바로 됨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이 바뀐 시점에 전입한 걸로 보게 되고, 그 전입 효력은 그 2일날 0시 발휘됨으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이 말소 기준이 되고, 이 최땡우 씨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7,500만 원에 대해서 권리 신고를 했는데요. 이 7,500만 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그 다른 금액은 못 받겠지만 최우선 면제는 만약 진정한 세입자라면 최우선 면제를 나갈 수 있겠죠. 최우선 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피고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두 사람 관계가 부자 관계로 인해서 임대차가 아닐 가능성에 힘을 준 거죠. 힘을 준 상태에서 과연 배당이 될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결과를 대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송달력도 살펴보시면 최땡환 씨 임차인 통지 발송하고요. 수취인 불명인데 송달 간주 처리를 해버리고요. 수취인이면 송달 간주, 그 다음부터는 송달 간주를 처리해버립니다. 즉 법원에서도 임차인으로 안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결과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2,700만 원이 배당이 안 되지 않을까. 나중에 신문서를 발송해서 정확한 법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든지, 그 확인을 안 해본다면 채권자가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만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임차인지 아닌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부자 관계이기도 하지만 임대차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사항은, 만약에 이 물건 낙찰을 받으면 과연 대출이 될까라는 게 약간 이제 아리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대출의 기준은 1금융권을 얘기합니다. 뭐 대부업체나 이런 그 개인 사구명 이런 데서는 당연히 대출 되겠죠. 근데 그런데 말고 항상 1금융권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대출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접근한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입자가 있으니까요. 전입자가 있으면 원래 이 사람이 전 소유자였다면 심플하게 끝나겠지만 전 소유자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 대출 은행에서는 어떻게 이걸 보고 판단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은 일을 해서 꼭 재밌는 것들을 해서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